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은 앤서니 데이비스고요. 댈러스에 대한 뉴스들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현재 성적도 성적이지만 결국 니코 해리슨 단장은 잘렸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앤서니 데이비스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여러분 뉴올리언스 호네츠 시절 기억하시나요? 데이비스가 처음에 호네츠에 왔을 때에는 빼빼 말랐었어요. 그리고 점점 벌크업하고 또 근육량을 키우면서 지금의 어깨와 체격을 가지게 됐는데 댈러스로 오자마자 이 앤서니 데이비스는 살이 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마치 돈치치의 몸매처럼 돼버렸는데, 자, 댈러스가 칼을 빼들 수 있을지 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코 해리슨 전 댈러스 단장은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이후에 8개월 만에 경질 통보를 받았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직 개편 및 리빌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이라도 좋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성적도 좋지 않고 지금 구단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거죠. 돈치치 빅딜의 주인공이었던 앤서니 데이비스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93년생으로 나이는 먹고 오늘이 제일 비싸고 근데 살은 쪄가고 또 다쳤습니다. 팀 재건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정리 대상 중 하나로 전락을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댈러스의 청사진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돈치치를 트레이드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받아왔던 가장 큰 자산은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그런데 댈러스 데뷔전에서 다치질 않나? 네, 그리고 올 여름에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완전히 뚱보가 되질 않나? 또 두 발로 착지하고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댈러스는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돈치치 트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 막시 클리바, 마키프 모리스를 받았고요. 댈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 맥스 크리스티 2029년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유타가 여기서 짤짤이로 소소하게 받아가긴 했습니다만 딱 보더라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트레이드죠. 제 유튜브 댓글에도 댈러스는 돈치치를 잘 해치웠다. 댈러스가 이길 수 있는 트레이드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 AD는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14경기만 출전했어요. 이적 후의 출석률이 30%입니다.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하고 나서 약 50경기를 치렀는데 뛴 경기가 14경기예요. 이게 과연 돈치치 트레이드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잭 로우가 AD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D 트레이드 진지하게 논의될 거다. 실제로 트레이드가 성사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다만 나는 AD의 딜이 일어난다는 데에 돈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D의 잔여 계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25-26 시즌 현재까지는 54.1밀을 받습니다. 다음 시즌 58.4밀. 그리고 2027-28 시즌에는 AD가 35살이 되는데 물론 옵트아웃 할 수도 있지만 옵트인을 한다면 연봉이 무려 62.8밀입니다. 플레이 옵션이죠. 그러니까 2+1이 남아있으니까 잔여 계약은 좀 길게 있는 편이죠. 하지만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의 가치는 저점입니다. 왜냐? 다치는 거는 디폴트라고 치더라도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진짜 뚱땡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값 받고 팔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자, 모두가 이 트레이드는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해리슨 단장이 생각했던 돈치치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컨디셔닝 및 부상 우려. 워크에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수비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댈러스가 돈치치를 트레이드하고 나서 본인들이 팬들 앞에 내세웠던 그 기조는 뭐였냐면 디펜스가 챔피언십을 부른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 영입했다. 6살이 더 많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와 AD는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가로 받아온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은 살크업 됐었던 돈치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치치는 뒤뚱거리면서 플레이라도 잘했죠. AD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꼴이 우스워진 거죠. 그렇게 살찌우고 또 맥주 마시고 야식 먹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희미해져서 그런 걸 싫어했던 댈러스가 막상 데려온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돈치치와 되어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진짜 웃길 따름이죠. 자, 당시에 돈치치의 나이는 25살, 앤서니 데이비스는 31살이었고요. 현재 돈치치는 8경기 치르면서 279점과 더불어서 시즌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AD는 두 발로 착지했는데 왼쪽 종아리 통증으로 개막 이후 5경기 출전하고 나서 결장 중이에요. 이 기간 동안 댈러스 1승 6패 참혹합니다.
자, 돈치치 7경기 평균 35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9개, 스틸 1.8개. AD는 5경기 치르면서 20.8득점, 10.2리바운드. 상당히 훌륭하지만 굉장히 좋았던 시기에 비하면 볼륨이 떨어졌죠. 필드골 52, 그리고 3점 27.3. 제일 중요한 건 AD가 또 출석률이 그냥 바닥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드 루머가 나돌고 있는 거죠. AD가 조금이라도 비쌀 때, 고점일 때 빨리 팔아야 된다. 이미 댈러스의 올 시즌은 틀렸다. 리빌딩 들어가자. 이런 의견에 뒤이어서 나오는 게, 그러면 AD와 어빙 팔아서 잃어버렸던 샬럿 픽도 가져오고 다시 리툴링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리그 전체에는 댈러스가 AD와 더불어서 카이리 어빙까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AD 트레이드 관련 루머에 라이벌 팀들, 컨텐더들이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악성 매물 또 급매로 나와서 댈러스가 또 의외의 호구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자, 한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AD의 트레이드 배당률이 무려 50%라고 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해리슨이 해고되기 전에 배당률이 60%였다고 하니까 공신력이 있다기보다는 대단히 높게 AD의 트레이드를 내다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건강한 AD는 리그 내에서 손꼽히는 공수 겸장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25-26 시즌의 AD는 니코 해리슨 단장이 그렇게 걱정했던 돈치치의 단점, 잦은 결장, 체중 증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AD의 지금 엉덩이 크기, 그 다음에 이 나온 똥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구글링하면 나오거든요. 놀라운 수준으로 살이 쪘습니다. 자,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매버릭스 의료진이 AD가 일찍 조기에 복귀하면 아킬레스건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리기 전에 해리스는 AD의 조기 복귀를 요구했다고 해요. 왜냐? 그래도 AD가 뛰어야, 출석률이라도 높아야 이 트레이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니까. 선수가 생명이 갈리든 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저도 해리슨 단장이 조금은 좀 측은지심이 들었는데,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정말 이기적인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항상 트레이드 루머를 이야기할 때 가능한 행성지도 얘기를 하죠. 행선지는 역시나 제 마음대로 떠든 게 아닙니다. 에반 시더리가 AD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AD 트레이드 행선지로 주목해야 할 팀은 시카고 불스다. 니콜라 부세비치, 코비 화이트,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을 중심으로 한 딜이야말로 댈러스, 시카고 모두에게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는 올 시즌이 끝나면 만료가 되는 금액이 무려 90밀리예요. 90밀리 팡 빕니다. 워싱턴 위저즈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돈이 비어요. 자, 그리고 다름 아닌 앤서니 데이비스의 고향은 시카고입니다. 아이오 도스무도 AD인데 시카고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AD인데 시카고, 데릭 로즈도 고향이 원래 시카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가 지금 링크가 돼 있는데, 하지만 시카고 불스는 마타스 부젤리스와 연장계약 맺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시 기디 하는 거 보면 진짜 시카고가 얼마나 계약을 잘 맺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조시 기디는 연평균 약 40밀짜리 선수처럼 뜁니다. 물론 오늘 경기는 결장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는 예로부터 특정 베테랑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안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젤리스 계약권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잭 로우도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존 콜린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브룩 로페즈, 데릭 존스 주니어 등 얘네들 한두 명을 중심으로 AD를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은 최소 한 장, 아마도 2장이 쓰이겠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잭 로우가 본인이 생각하는 AD의 트레이드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는 늘 슈퍼스타 영입에 목말라 있죠. 마이애미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앤서니 데이비스와 뱀 아데바요, 둘은 또 같은 또 대표팀 동료이기도 했었고요. 또 앤서니 데이비스와 캘렐 웨어도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댈러스는 히로와 파웰과 위긴스 가운데 한 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로지어 셀러리 덤프를 받아오는 계약인데, 마이애미가 저는 드래프트 지명권이 굉장히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 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러키와 댈러스입니다. 야니스와 AD 조합이 또 아주 맛있을 것 같죠. 자, 미러키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마일스 터너, 카일 쿠즈마 1라운드 픽 한 장을 붙이는 거죠.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1라운드 픽 3장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댈러스가 만약에 2장을 보호가 빡세게 걸리지 않은 2장만 받아올 수 있다면 저는 댈러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댈러스는 터너와 쿠즈마 1라운드 픽을 받아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고, 그리고 잭 로우가 클리퍼스와 댈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잭 로우가 이야기를 했듯이 콜린스, 보그단 보고다노비치, 데릭 존스 주니어, 그리고 로페즈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콜린스와 보그다노비치는 들어가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 혹은 로페즈 가운데 한 명. 여기에다가 1라운드 픽 뭐 한두 장 정도면 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잭 로우입니다. 자, 마크 스타인이 보도를 했어요. 댈러스와 AD 에이전시인 클러치 스포츠는 르브론 제임스, 드레이먼드 그린 등등을 가지고 있죠. 자, 이 클러치 스포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댈러스와 AD 에이전시 자체가. 그래서 약 2달 이상, 아직까지 2월까지 2달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약 2달 이상 앞으로 트레이드 추진 여부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댈러스의 드래프트 지명권 현황을 볼까요? 제가 이걸 왜 정리했냐면 댈러스는 이미 이번 시즌 사실상 포기해야 됩니다. 클레이 탐슨도 맛이 갔고, 자, 물론 뭐 브랜드 윌리엄스 주전으로 올리고 경기력 자체는 좋아졌지만 이번 시즌 어빙이 돌아온다고 해서 뭐 드라마티컬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어빙이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짧은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2026년에 자체 픽이 있어요. 문제는 2027년 픽입니다. 이 픽을 가져와야 돼요. 샬럿이 가지고 있는 탑2 보호니까 그냥 뺏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픽을 받아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 그러면 2년 연속 자체 픽을 쓸 수가 있어요. 뭐 플래그 같은 그런 초특급 유망주는 아니겠지만 잃어버린 픽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빌딩 팀이든 리툴링 팀이든. 이번에 피닉스가 케빈 듀란트를 휴스턴 로켓츠로 보내면서 잃어버린 2025년 1라운드 10순위 지명권을 받아왔잖아요. 물론 그 픽으로 카만 말로아치를 데려왔고, 말로아치는 아직 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잃어버린 픽을 가져오는 건 하지만 중요하다. 그리고 2028년 픽은 OKC 스왑입니다. OKC 스왑이기 때문에 댈러스는 긴 호흡의 리빌딩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뭐 다른 팀만 논하는 거죠. 그리고 2029년은 브루클린 혹은 휴스턴, 2030년은 샌안토니오 혹은 미네소타 스왑이기 때문에 지금 2026년 자체 픽뿐만 아니라 2027년에 샬럿의 탑2 보호 픽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다면 앤서니 데이비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이 픽을 가져오는 데 가장 몰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카고처럼 만기 계약자가 많은 그런 계약도 좋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망주까지 데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의 가치는 가장 낮습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매번 나 4번에서 뛰고 싶어, 나 4번이 나한테 맞아, 5번 싫어. 근데 지금 몸 자체는 그냥 5번이거든요. 살을 쫙 빼고 나서든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회복을 하고 우리가 알던 앤서니 데이비스의 모습을 한 10경기, 15경기 보여준다면 분명히 사가는 호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는 무조건 호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내가 원하는 바를 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앤서니 데이비스는 어디로 갈까요? 저도 만약에 저한테 데이비스 트레이드 된다 안 된다에 돈을 걸려고 한다면 저는 트레이드 된다에 돈을 걸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의 행선지를 또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여러분의 농구 라이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저희가 2월에 떠나는 무려 제10차 조코피TV NBA 직관 이벤트 내용을 릴리즈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